네. 이번 시간에는 곡면 위에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이제 그 측지곡률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측지곡률. 여기서 측지라는 말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줄을 달아놨는데 측량하다, 토지를 측량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할 때 저 멀리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이렇게 딱 재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단거리를 생각을 해야겠죠. 정칙곡면 S 위에 곡선 C의 점 P에서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 이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곡면을 제가 먼저 그릴게요. 뒤집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점에서 지금 접하는 평면이라고 합시다. 얘는 곡면 S, 그 다음에 얘는 접평면 파이, 요 점을 P라고 합시다. P라는 점에서 지금 접하는 접평면이에요. 그러면 접선이 이제 이 평면 S, 평면이란다. 곡면 S 위에 곡선 C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이 참,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참,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노트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C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접선이 있겠죠? 접선은, 참. 탄젠트 벡터, 접선의, 그러니까 C의 탄젠트 벡터죠. 그러니까 T는 곡선 C의 접선 벡터. 물론 이제 단위 접선 벡터겠죠. 그 다음에 그 곡면에 그 U라는 벡터가 또 있을 거예요. U. 곡면 S의 단위 법선 벡터. 가 있겠죠. 그러면 U하고 T하고를 외적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가 하나 그려지겠죠. U 외적 T. 오케이. 책에는 약간 더 이쪽으로 그렸네. 이렇게. U 외적 T. 오케이. 예. 이제 다 수직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그런 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U 외적 T. 그러면 T 벡터와 U 벡터와 U 곱하기 T 벡터, 얘네들은 다 서로 수직한 벡터죠. 서로 다 수직한 단위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곡선 C의 곡률 벡터를 K라고 합시다. 곡선 C의 곡률 벡터 K. 그럼 K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K라는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거가 바로 요 벡터가 바로 법곡률 벡터인 거죠. 요거.
진하게 그림은 요게 KN 벅곡률 벡터. 벅곡률 벡터 KN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K 벡터를 U 벡터로 내적한 것이 크기고 방향은 U 벡터와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써지죠. 그렇죠? K 벡터가 잘 안 보이네, 요게. K 벡터. K 벡터. T 벡터하고 이 T라는 이 T 벡터하고 U 곱하기 T는 다 수직한데 K 벡터는 T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쵸? T를 거리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K 벡터는 T 벡터하고 수직하죠. 그쵸? 그러니까 K 벡터는 U 벡터하고 얼굴 치워야겠네. U 곱하기 T 벡터하고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1, 뭐 람다 2 이렇게 상수, 얘네들은 스칼라. 람다 1, 람다 2는 스칼라, 상수. 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수직하니까, 수직하면, T 벡터에 수직하면, T 벡터에 수직하면 U 벡터와 U 곱하기 T 벡터로 이루어진 이 평면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U와 U 곱하기 T 벡터로 이루어진 그 1차 결합으로 표현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이 벡터, 이거를 이렇게 내적시켜 봅시다. K랑 U랑 U 하면, 즉 람다 1 U 내적 U 플러스 람다 2 U 외적 T 내적 U 하면 앞에 건 람다 1 되고 플러스 뒤에 거는 얘랑 수직한 애니까 이건 제로죠. 그쵸? 그런데 K랑 U랑 내적한 게 뭐라 그랬냐면 요게 벅곡률이잖아요. 벅곡률 카파 N.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파 N이에요. 벅곡률. 그러니까 요식을 다시 쓰면 K 벡터는 벅곡률 곱하기 U 벡터 플러스 람다 2의 U 외적 T. 여기에 요 람다 2를 뭐라고 쓰냐 하면 람다 2를 카파 G 이렇게 쓸 거예요. 카파 G.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측지곡률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측지곡률. 그리고 요 벡터를 카파 G의 U 외적 T 이 벡터 U 외적 T 이 벡터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측지 벡터 이렇게 부른다.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또 시커먼 걸로 그릴게요. 요게 K 벡터면 K 벡터를 U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게 벅곡률 벡터 KN이고 그 다음에 얘를 U 곱하기 T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얘가 요 벡터가 바로 KG라는 벡터고 이것의 크기가 카파지라 이거죠. 저기 벅곡률 아니 측지곡률이라 이거죠. K자가 이렇게 써지냐. 네, 이제 책의 노트의 그림으로 가면 좀 더 이쁘게 보이겠죠? 여기
K라는 벡터를 U 곱하기 T로 정사형시킨 것의 벡터를 카파지 KG라고 그러고 그것의 크기를 카파지 측지공률. 그 다음에 K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것 벡터를 KN 법공률 벡터, 그리고 그것의 크기가 바로 법공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공률하고 수직한 벡터예요. 측지공률 벡터는. 즉 정칙곡면 위에 정칙곡선의 공률 벡터는 접평면 성분과 접평면에 포함되는 성분과 접평면의 수직한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K 측지공률 벡터와 법공률 벡터로 분해할 수 있고, 이때 접평면 성분이 접평면에 포함된 고성분이 측지공률이고, 접평면에 수직한 것이 이것이 바로 법공률이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방향에서 보면 K 벡터, 이게 U 벡터일 때 요게 KN, 그 다음에 이게 U 곱하기 T면 요게 KG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따라서 KN의 크기가 KN의 크기가 법공률 카파 N, KG의 크기가 측지공률 카파 G, 그리고 K의 크기가 곡선의 공률 카파. 따라서 요 식이 성립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카파 제곱은 카파 N의 제곱 곱하기 카파 G의 제곱. 해서 요 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측지공률을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 식으로 구하지 말고 요 식 K 곱하기 U 곱하기 T 요 식으로 구하지 말고 요 식을 더 발전시켜 보면, 요 식을 발전시키면 여기 있죠. 여기 점 P에서 곡선 C의 측지공률 벡터 KG는 점 P에서 곡선 C의 공률 벡터 K를 접평면 위에 내린 정사형이다. 즉 K를 U 곱하기 T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것, 요 크기를 갖는 U 곱하기 T 방향으로의 벡터가 KG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의 크기가 바로 측지공률인 거죠. 여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K 내적 U 곱하기 T, U의 크기, T의 크기, 사인 U와 T의 사이각. 그런데 사인 U와 T의 사이각이 이게 90도니까 얘 1이죠? 그 다음에 T의 크기도 1이죠? 그 다음에 U의 크기도 1. 그러니까 남는 게 얘만 남죠. 얘는 벡터 K, U, T의 3중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T를 앞으로 빼내요. 그러면 T, K, U 이렇게 쓸 수 있고, 감마를 요 곡선 C의 자연 표현을 감마라고 하면, 곡선 C의 자연 표현이라고 하면, T는 감마를 S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 K는 감마를 S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U는 곡면의 그 단위법선 벡터 해서 요 삼중적, 요걸로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측지공률을 지금 구하는 게 요식, 곡선 C의 자연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원래 정의로 하면 요것의 크기, 여기 K 벡터 공률 U 외적 T 요걸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편리에 따라서 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1번으로 계산하거나
2번으로 계산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또는 곡률과 법곡률을 한다면, 곡선의 곡률과 법곡률을 한다면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고. 세 번째, 이런 식들을 여러 개를 막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참고 여기. 자, 어느 책에도 없는 설명. 곡면 위에 곡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진행 방향을 곡선의 접선 벡터 t, 머리의 방향을 곡면의 접선 벡터 u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릴게요. 접평면이 있고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점을 따라서 걷는데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냐면 좀 이렇게 걷고 있다고 칩시다. 이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이 걷는 방향이 탄젠트 벡터 방향, 그 다음에 내 머리 방향이 u 벡터 방향,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걷고, 뭐 이상한가 좀 하여튼 이렇게 걷고 있어요. 하여튼 상상해서 생각하세요. 하면, 자, 보세요. 곡선의 u라고 하면 법선의 법곡률은 u방향, 이 방향으로 곡선의 u방향, 즉 이 곡면이 상하로 위아래로 얼마나 굽었는지를 나타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측지곡률은 u 곱하기 t, u 곱하기 t 그러면 저 그림을 저쪽으로 그려야 되네. u 곱하기 t를. 그럼 이쪽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u 곱하기 t의 반대니까 마이너스겠죠? u 곱하기 t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쪽, 이쪽이 u 곱하기 t니까. u 곱하기 t 방향으로, 즉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우로 얼마나 곡선이 휘었는지 굽었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거는 어느 쪽 방향이냐, 뭐 u에 대해서 플러스면은 u랑 같은 방향, u에 대해서 마이너스면 u랑 반대 방향. 그 다음에 u 곱하기 t랑 부호가 같으면 u 곱하기 t 방향, u 곱하기 t랑 부호가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이런 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사면을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경사면을 내가 구 같은 거에서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꼭대기가 아니라 이런 경사면을 따라서 여기서 걷는다 그러면,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곡선이 이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을지와 그 다음에 u 곱하기 t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을지 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u 곱하기 t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을지라는 거는, 많이 휘면 내가 몸이 많이 쏠리겠죠. 그 힘이, 그쵸? 이렇게 비탈이 심하게 졌다는 뜻이니까 많이 휘었다는 뜻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곡면의 모양이 u 방향으로는 얼마나 휘었는지, 그 다음에 u 곱하기 t 방향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휘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 측지곡률, 법곡률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거죠. 여기 그림이 있죠? t 방향, u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휘인 거를 보는 게 카파 n, 법곡률. 그 다음에 u 곱하기 t 방향으로 얼마나 그 비틀비틀 좌우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의 곡선이, 이 곡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면 위아래로 휘었지만 또 옆으로도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u 방향과 u 곱하기 t 방향 둘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거죠. 그래서 u 곱하기 t 방향을 측지곡률, u 방향을 법곡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는 구면에 대한 계산이니까
필요한 계산을 앞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쭉쭉쭉 그냥 나가볼게요. 반지름이 R인 구면은, 그리고 구면 위에 곡선이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타 제로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x 세타 파이에서 세타를 고정시키고, 파이를 t라고 놨어요. 파이를. 구면에서 파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Z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Z축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그 t가 지금 0부터, 여기서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는 없는데, t가 여기서 뭐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오는 거. 세타 제로니까 이거는, 적당한 그림이 없나? 9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온 각, 여기가 세타 제로.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 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가 세타 제로. 요각이 세타 제로. 요각이 세타 제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려진 요렇게 생긴 큰 대원. 구의 겉면에 그려진 지름을 포함하는 원, 그게 대원이죠. 그게 바로 요 감마 t예요. 오케이? 큰 대원. 그 곡선 위의 점에서 법곡률과 측지곡률을 각각 구해라.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법곡률도 구하고 측지곡률도 구해야 되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 U도 구해야 되고 탄젠트 벡터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곡률도 K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미분해야겠네요. 자, 먼저 감마 t의 크기는 얘는 반지름이니까 계산 없이 이제 R이라는 건 알죠. 감마 미분한 것의 크기는. 자, 곡선 감마의 단위 접선 벡터 t는 얘를 미분하고 그것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sin t, 코사인 t, sin t. 얘 부호가 왜 이렇게 됐어? 맞죠. 쏘리. 딴 생각했네. 앞에가 코사인이지. 예. 요 식이 맞죠? 그 다음에, 곡률 벡터는 이 t를 이 라지 t로 미분하고 나서 감마 프라임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의 r로 나눈 거. 그래서 여기 k 벡터. 그 다음에 x 세타. 여기, 이거 세타로 미분한 거. 맞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은 코사인, 파이는 제로. 그 다음에 x파이, 파이로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따라서 구면의 단위법선 벡터는 이거 앞에서 해놓은 거 없나? 해놓은 거 있을 텐데.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리고 곡선 위에 점은 에서 u 곱하기 t를 계산하면 요 벡터와 t 벡터 어디 갔어? 요 벡터를 외적하면 여기 어디다 쓸 자리가 여기다 삐짓고 한번 써볼게요. u 곱하기 t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로 사인 t 이게 u야? 파이가 t니까 쏘리 요 곡선 위의 점이니까 감마 이퀄 감마 t 위의 점이니까 파이가 t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t로 바뀌고 그 다음에 t 벡터는 코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t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에
E1, E2, E3의 디터미넌트 하면, 자, 봅시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세타 제로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우고 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제곱 사인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또 코사인 세타 제로. 이상한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쏘리. 그 다음에 x 세 번째 좌표는 얘랑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거 빼면 다 들어있죠? 부호는 반대죠? 따라서 제로. 네, 그래서 요 벡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 곱하기 t. 그러니까 복공률 벡터는 k 벡터랑 u 벡터랑 여기 u 벡터랑 내적하면 되니까 사진 치우고 r분의 1에 여기 써놨네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얘랑 곱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t 제곱 그 다음에 얘랑 하면 사인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하니까 요 뒤에가 요게 내적하면 1이네요. 따라서 r분의 1 복공률 r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측지공률은 아까 k 곱하기 u 곱하기 t라 그랬잖아요. 요거 k가 아까 요식 요거 그 다음에 u 곱하기 t 요거 해서 여기 다시 썼죠. 내적하면 끝에 z좌표는 0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사인 t 해서 제로. 오케이. 복공률 측지공률은 0이네요. 오케이. 그렇군요. 예.